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우선 지난주 보이차 이후에 일주일간 중국 증시 좀 흐름을 살펴보자면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들은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목마르다, 배고프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왔고 그래도 향후에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보이차 결론에서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이런 요건들이 우선 먼저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방역 체계 완화. 뭐 제로 코로나 고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제로 코로나는 계속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뒷부분으로서 아니면 좀 활동 영역을 조금씩 넓혀보는 시도들은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간 거래대금이 뭐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일간 거래대금도 한 7에서 8천억 위안까지는 좀 올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국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업종 간 뭐 종목 간 이제 뭐 3분기 실적 흐름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지 그래도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보태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로 코로나 고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회 진행 중이고 향후에도 우리가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인민들을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뭐 방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은 뭐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씩 정상화의 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방항공이라든지 남방항공 같은 주요 항공사에서 일부 국제 노선을 운항 재개한다든지 증편한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요 세 번째 거 한번 보시면 한국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핑팡 지우라고 하는 이제 탁구 대회, 세계 탁구 대회까지도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렸었고 사실 코로나보다 탁구가 더 중요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방역 체계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대회 끝나고 북경 베이징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열릴 예정이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제 그걸 필두로 해서 마라톤 대회가 계속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사실 꽤나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9월 달 내내 이거 지금 5천에서 6천억 위안 사이밖에 안 돼요. 지금 좀 거래대금 많이 위축돼 있어요. 올라도 오른 게 아닐 겁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점 7천억에서 8천억 사이까지는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사실 우리 같은 외국인보다는 현지의 로컬 기관들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증시 하방을 좀 받쳐주는 부분, 그리고 수급 유입, 현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근데 그 로컬 기관들도 뭐 공모펀드 자금들이 자기네 자체 펀드, 발행했던 자체 펀드를 조금 더 우리 자사주 매입해 주듯이 자기네 자체 상품들을 계속 다 사주고 있다는 비중 확대를, 주식 비중 확대를 늘리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당대회 이후에 조금 더 7천에서 8천억 위안대 안착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흐름은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이것 좋아요 저것 좋아요 말씀드려봤자 사실 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와 2차 전지 대표 기업 워낙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든 산업이길 거기 때문에 대표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이 어떤 정도 나왔는지는 계속적으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주요 기업들이 잠정 실적이라 그래서 우리 실적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나 태양광 쪽 대표 종목인 윤기실리콘자재도 지금 뭐 3분기 누적 매출액이 한 50% 정도 더 이상 늘어났고요. 순이익도 한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통위 같은 폴리실리콘 대표 기업 같은 데 보세요. 폴리실리콘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었고 수요도 늘어났었죠. 이런 것 때문에 한 25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순이익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대표 기업들도 하나씩 볼게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70에서 280%까지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를 우선 예고를 했고요. 분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300% 이상 늘어난 것들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들 딴에는 뭐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냐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사실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태양광이나 뭐 전기차, 특히나 신에너지 관련된 섹터의 주요 기업들 실적들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음식료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대표주인 뭐 기준모태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순이익이 한 20% 가까이 늘어날 거야라고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런 먼저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은 이상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제가 좀 찜찜한 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찜찜한 게 무엇이냐? 우선 3분기 GDP 그리고 9월 실물 지표,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뭐 산업생산 같은 그리고 실업률 같은 주요 실물 지표라든지 9월의 수출입 지표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 외신 뭐 같은 경우에서는 무기한 연기, 뭐 지표 안 좋기 때문에 좀 언제 발표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반면 중국에서는 사실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은 덤덤한 느낌이에요. 당대회 기간이니까 이거 끝나면 발표하겠지라는 부분 의견들이 좀 더 대세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3분기,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당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지표들이 발표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고 발표가 된다면 면밀히 또 지켜봐야겠죠. 좀 세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또 경기 부양도 더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차 당대회 이후 강화될 정치 리더십과 부양정책 집행. 사실 뭐 20차 당대회가 11월 정도에 원래 예상을 했었다가 조금 더 당겨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어쨌든 정치 리더십에 대한 뭐 불확실성을 조금 더 빨리 확정을 짓고 부양정책, 우리 남은 기간 더 해야 될 일들을 더 강하게 집행을 빨리빨리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삼아서 우선 향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인선들이 이제 주말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진핑 사면임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 밑에 이제 어떤 새로운 인물들로 조직이 구성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발표된 시진핑 주석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0월 16일 당대회 기간 이제 첫날에 지금까지의 업적을 자기들이 이제 치하하고 향후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내가 3년임 했을 때 이어나갈 것인지를 얘기한 부분인데요. 우선 뭐 당연히 사회주의에 대한 뭐 공로, 중국화 시대 개막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산업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챙겨봤습니다. 우선 과학 강국 전략 실시, 과학 강국이라고 하면 사실 최근에 많이 타격을 받았던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과학 기술, 뭐 5G, 인공지능 뭐 등등의 다양한 과학 관련해서 자체 기술력을 강화해서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우리가 이제 꿈쩍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인민 생활보장 확대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녹색 발전, 뭐 신형 에너지 체계 건설 가속화, 신에너지 계속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 언론에서는 뭐 일국양제, 조국 통일 완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대만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했다면 저는 사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쪽을 더 집중할 건데 라고 이제 보고 투자 기회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우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뭐 인재를 키워낸다던가 정책적인 부양책을 더 쓸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신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빨리빨리 이뤄내겠다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 역시나 과학기술 그리고 신에너지 쪽 계속 쭉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많이 언급된 주요 키워드는 발전을 108번이나 언급을 했다. 뭐 중국이 이제 향후에도 계속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결론을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지난주 댓글 중에 중국어 하시나요? 라고 이제 댓글이 있어서 제가 좀 중국어 살짝 뽐내 봤습니다. 주아진 시지엔이라고 해서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연말까지 남은 기간들이 딱 2개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4분기에 조금 더 부양정책 드라이브 걸어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더 빠지는 하강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쪽으로 오히려 약간 기대감을 살짝 내려놓았지만 그래도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 하강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한 이후에 2023년 본격적으로 조금 더 다시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있고요. 소비 회복 반등 기대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계속 제로 코로나와 소비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제한은 있겠지만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10월 말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중국의 대형 쇼핑 이벤트 광군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대형 이벤트에 소비자의 지갑은 열리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행사다.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소비 회복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당대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혹시나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면 지표의 의미 뭐 상세히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